보시겠습니다. 자료집의 14페이지에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관련됐는데 일단 그 등기사항 증명서는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그 대표권이 상실된 경우를 주로 들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첫째 그 존립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고 또 해상 간주된 회사의 경우에는 특히 첫 번째는 둘 다 또 공동 대표 회사 중에서 한 명일 때 그때 일부 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 그 해상 간주된 회사에 대한 경우에도 그 일부 사항 증명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밑에 역시 아까 좀 연이어서 존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보통 이제 회사 같은 경우 그 존립 기간에 대한 등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기간이 만료했을 때는 그 청산 종료 전이라도 그 일부 사항 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정도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등기법도 규칙 4조에 보시면 그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6가지인데요. 일단 등기 기록이라든지 그 신청서라든지 초탁서라든지 이런 거 쓸 때 그 연락 관련 업무할 때 또 인감이나 개인 인감 같은 거 할 때 또 그런 걸 폐지할 때 또 인감 카드에 대한 또 그 전혀 증명서에 대한 발급, 그런 효력 정지, 효력 회복 이런 거 대한 업무할 때 그런 사용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또 좀 전자증명서하고 인감증명서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하나씩 나오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전자증명에 대한 것들은 사실 이제 조문에 하고 여기 그 예규에 나온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2014년도 11월 5일자로 최근까지 나온 거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민법상 법인, 특수법인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전자 서명과 자격증명에 관한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전자 증명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에 있는 등기정보주관관리소에서 전자 서명과 자격증명 서명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3조를 펼쳐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법인 등기, 내가 뭐 주식회사 대표다 그러면요. 이 전자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아가지고 아주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증명서라는 것을 받는 건데 이때 발급받는 사람하고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1항에 내가 어떤 회사를 설립한다 그랬을 때 또 회사가 있다 그럴 때 일단 그 등기소에 그 법인인감을 제출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여기서 법인인감을 제출했다는 말은 법인의 대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 대표회사라든지 그런 경우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인인감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네 가지 첫째는 법인의 대표자겠죠. 그럼 만약에 대표권이 있는 이인이 공동대표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공동대표는 언제나 공동으로만 해야 됩니다. 이 점이 각자 대표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얘기도 공동대표권을 행사하실 때는 공동대표권에 대한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전자증명서 발급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 직무대행자를 법원에서 선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선임된 사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한 범위에 따르면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라고 그러고 또 파산 같은 경우는 파산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인 대리, 보증관리인이 있고요. 파산 관리인, 파산 관제인 대리 등이 있고 국제도산 관리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생의 관리인, 파산의 파산 관제인이 이제 채무자 회사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전자증명서 발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회사에 등기된 지배인도, 이 지배인도 우리가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특수법인에 등기된 대리인도 얼마든지 전자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따라서 이 양은 이제 이런 그 3호 아까 채무자 해당법에 따라서 되어 있는 관리인, 파산 관제인하고 지배인 등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또 직무대행자로 된 자, 또 다만 이제 이때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선임된 그런 직무대행자 말하는데 그때도 전자증명서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해서 전자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자증명서 발급을 이제 하지 않는 경우를 또 펼쳐놓으시고 이건 이제 한마디로 대표권이 제한이 되거나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쭉 보시면 16페이지입니다. 직무집행 정지된 대표권자,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증명서 발급을 안 되겠죠. 그걸로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서 관리나 회생이나 파산 선고된 상태에서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 대표를 해서 이런 그 관제인들이 하게 되는데 따라서 그 관제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은 이제 그 회사와 관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대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쭉 봤지만 3호서류는 등기 기록상 그 존립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요 더 이상 대표권자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록상 존립 기간이 만료된 법인 대표자 지배인을 말하고요. 또 이미 유효한 전자증명서를 받았다면 또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8조에 따라서 어떤 현재 등기 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중에 있는 법인의 인감 제출자가 되는데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현재 등기 신청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쓸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만료된 것도 봤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도입된 그 합자조합을 이제 주의해 보셔야 되는데 합자조합은 이제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격이 없고 또 이것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등록번호는 법인으로 한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전자증명서는 결국에는 그런 그 합자조합이 아닌 즉 개인이 아닌 그런 한명 합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같은 그 회사 단계의 경우에 한해서 발급을 한다 정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그 전자증명서를 어디다가 써먹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각종 그 대표자의 이러한 전자증명서는 각종 상업등기할 때 또는 특히 전자공탁할 때 또 나가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거 또 임대에 대한 보증 제공에 대해서 전자 확정일자 제공 등을 들고 있고요. 그 밖에 얘기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등기 신청, 그 다음에 전자 공탁, 또 확정일자 받는 것 등 이렇게 사용 범위가 예전보다 아주 넓어졌죠. 자, 5조. 그러면 이 전자증명서 발급은 일단은 발급받으려면요, 그 대표사들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하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사용자 등록을 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 대리인이 위임을 해서 이런 걸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전자증명서 발급 청구는 일단 대법원의 사이트에 가서 그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라는 것을 다운받아서 작성을 해서 등기소에 직접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그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나 위임장에는 그 회사의 법인의 인감 도장을 찍고 날인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발급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는 것이고요. 특히 지배인의 경우에는 지배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런 전자증명 발급 신청서에 각각 대표자 등이 그 발급 확인한다는 뜻을 기재해서 법인인감까지 찍어서 가져와야만이 지배인도 가능합니다. 이런 전자증명서 발급 청구는 당해 법인이 그죠? 관할이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전자증명서에 대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요,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등기관은 그 대표자들의 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 여권,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증, 심지어 장애인 등록증에 의해서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고요. 다만 이제 법무사 같이 위임에 의한 자격자 대리인이 그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그 자격증명서에 의해서 또 그 법무사의 대리 사무원이 제출할 때는 그 대리 위임장에 대한 설명하고 우리가 사원에 대한 신분증 등을 이제 가져가서 발급을 받습니다. 또 등기관이 때 신분증 사본하고 자격증명서 복사본을 그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같이 붙여서 내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러한 이때 등기관이 그런 전자증명서에 대해서 신청했을 때 발급 신청을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 신분 확인이 안 된다든지, 또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서가 방식에 안 맞게 썼다든지, 또 발급 신청서에 있는 내용이 등기부와 불일치한다든지, 또 발급에 제한되는 사람, 그죠? 대표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신청했다든지, 또 그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서에는 법인의 인감, 그죠? 상업등기소에 있는 그 인감을 찍어야 되는데 다른 경우라든지, 또 이건 이제 발급 신청 전에 이제 은행 가서 그 옆에 그죠? 네, 은행 가서 수입증지를 붙여야 되는데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조, 이런 전자증명서에 대해서는 일단은 6개에서 8개짜리에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 그 전자증명서라는 그 비밀번호가 있고요. 또 6개가 되어 있는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 그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 이렇게 비밀번호를 그죠? 우리가 단말기에 직접 입력해서 하고 합니다. 특히 등기관이 그 법인의 등록번호, 등기번호, 신청의 성명번호 등에 대해서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적지 말라. 한마디로 자기의 생년월일을 비밀번호로 적지 말라, 그런 얘기죠. 일단 그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와 인감증명서 비밀번호는 또 나중에라도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비밀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또 잊어버렸을 때 폐지, 그러면 또 이런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기존의 전자증명서를 폐지하고요, 다시 최초 발급처럼 해서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는 기간에 관계가 없는데 보통 연속해서 5번 이상 잘못 입력했을 때는 다시 또 발급받아야 되는 불편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자증명서 발급은 이제 일단 이렇게 신청을 하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전자증명서를 주는데 그것은 이제 휴대용 저장장치인 우리가 HSM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USAB, 그렇죠. 그래서
USB에다가 저장을 해서 이제 발급받습니다. 이러한 전자증명서에는 인감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대표가 주로 대표겠죠, 대표.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그다음에 증명기간, 그다음에 전자서명에 대한 검증정보, 방식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기간들에서는 3년 동안의 이제 증명 기간이 있습니다. 3년 지나면 다시 또 연장을 하겠죠. 구조, 이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일단은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그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동차 대리인이 그 위임에 의해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증명 발급했습니다라는 통지를 요즘에 그 이메일로 이렇게 통지해 주죠. 그러면 이제 내 이름으로 발급했구나 항상 알 수 있고요. 대표자 같은 사람들은 인터넷 등기소에 그 전자증명서에 의해서 각각 지배인의 그 전자증명서를 제출한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런 그 전자증명서는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출석을 해서 등기소 아무 등기소 가서 그죠? 가까운 등기소 가서 발급을 받아가지고 10일 내에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사망의 대표자가 인증한다는 것들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0조에 이런 전자증명서의 폐지, 정지, 그 회복이 있는데요. 전자증명서가 이제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거나 효력을 정지하거나 또 정지된 그 증명서를 다시 회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전자증명서 사건 신고사령을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을 하면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양의 자활자 대리인이 이게 잘 나오죠. 그 자활자 대리인이 법무사 등이 대리할 때 전자증명 사건 신고서와 위임장에 전자증명서를 제시하면 되는 것이고요. 전자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을 때는 위임장에 본인 즉 법인인감을 위임장에 찍어주거나 또 없다면 이제 뭐 개인인감 증명서를 마련해서 그걸 첨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 전자증명서의 그 효력 정지는 일단은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그 전자증명 정보하고 또는 공인인증서 정보를 입력을 해서 할 수 있고요. 일단 그 전자증명서에 대해서는 효력이 정지된 후에는 어떤 회복이 없이 6개월 간과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정지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다시 회복을 할 수 없으니까 6개월 내에 회복을 하라. 6회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11조 전자증명서에 대한 발급은요. 이런 전자증명서의 발급과 갱신 발급에 대해서 있는데 일단 신청서하고 그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각종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이지 신청서나 위임장에 법인인감과 개인인감은 찍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전자증명으로 보통 다 신청해서 진행하니까 이런 전자증명서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 그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을 해서 변경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효력이 소멸된 그 전자증명서의 정보는 일단 등기정보 중앙관리사무소에서 10년 동안은 보관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정상되어 있는지 폐지되어 있는지 정지 등을 구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이제 애기고 또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라든지 이런 사건 신고서는 보통 이제 10년 동안 보장한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건 이제 법인 등기도 똑같이 법인 등기도 법인의 대표가 전자증명을 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 보시면 이 전자증명서는 이제 상업등기법상 인정하는 제도고요. 이걸로 이제 각종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할 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앞서 법인의 대표자도 가능하고요. 회사의 지배인도 전자증명서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 봤던 거, 법할 때 법인의 인감을 찍으라는 것이 거기에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시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 설립 등기나 대표자 등기 변경, 이제 우리가 설립 등기는 아직 그 어떤 법인이 설립이 되기 전에, 즉 법인이 그 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전에는 아직 우리가 그 법인의 대표성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되는데 아직 어떤 등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위임장이라는 권한증명서면을 첨부해서 전자문서를 통해서 신청할 때 그때는 그러면 위임인의 전자는 아직 안 돼. 왜냐하면 아직 대표자가 A에서 비롯했다든지 또 설립 등기할 때 아직 대표가 없기 때문에 위임인의 전자증명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해설해 보시면 우리가 설립 등기라든지 대표자 변경 등기는 아직 새로운 대표자나 그죠? 그 대표자가 없어요. 따라서 비록 등기 기록에 등기 신청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물론 위임을 하겠죠. 위임을 해서 설립 등기나 그 변경 등기를 대표자 변경 등기를 이제 하는데 그때 필요한 서류는 우리가 위임하는 사람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써놓으세요. 아직 설립 등기나 대표자 변경일 때는 전자증명서가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인 인증서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전자증명서의 발급 제한에 대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직무집행이 정지됐거나 또 회사의 대표자 또 존립기간이 만료된 회사의 대표자 등의 예규가 있는데요. 예규에는 이제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채무재산법상 그 법인의 대표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조에 상하 법령이 가져오는 등기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6번에 전자 신청이라는 인터넷 등기 신청을 이제 상업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2014년 11월 5일 날 다시 또 약간의 개정을 해서 등장한 조문이죠. 일단 이 예규는 꼭 상업 등기뿐만 아니라 민법상 법인이라든지 특수법인 등기에 대한 접수라든지 사건 배분이라든지 또 등기의 사건 처리에 대해서 뭔가 효율적 업무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접수 사건 처리 등기 신청서를 받은 접수 담당자는 전산정보 조직에 의해서 등기 목적이라든지 또 신청인의 성명, 상호 같은 것들을 써야겠죠. 그래서 다 입력한 다음에 신청서에 전수 번호표를 붙여 섞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할 때는 이제 당연히 접수 번호증을 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접수된 등기에 대한 배당이 이제 3조입니다. 우리가 접수된 등기 사건은 등기관 업무 분담에 차이가 없도록 적어도 균등하게 사건을 배당하라는 것이고요. 예컨대 부동산 등기 등 다른 등기 사무와 분단 여부 불문하고 등기관에 대해서 배당 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어떤 배당도 이쪽에서는 전산으로서 부작위로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무작위로서 이제 한다. 이때 사건이 들어왔을 때 사건 배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균등 배당인데 무작위로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삼조 사망에 해당 등기 사건에 대해서 같은 등기관에 배당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찾아 보시는데 밑에 다른 등기 사건이 먼저 접수돼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법인입니다. 그랬을 때 등기상의 접수가 들어오면요, 일단은 보통 통지가 발해진 시점이 있는 사건이 갖거나 취하가 돼서 다시 제출할 때, 그럴 때는
종전의 그 등기관에게 배당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신청 사건이라든지 그밖에 효율적이었고요. 사주의 등기 사건 처리는 일단은 등기 사건은 신청이 제출한 그 신청서라든지 첨부 서면에 의해서 형식적 손실이다 합니다. 다만 이제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번호나 그 순서대로 등기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시간을 보고 있고요. 물론 그 신청의 흠결에 대한 번역 통지일 때라든지 등기 사건을 처리할 때 동일한 상호에 대해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지연할 때 유보되겠죠. 그리고 사망은 그 보정을 요구하는 사건을 별도의 보정 통지 사유라든지 유형별 우리가 분류 표에 따른 코드를 선택해서 처리합니다. 지연 사유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전자 조직에 의해서 지원 사유를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때 우리가 이제 보관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기부에 있는 것들을 전산 등기 기록으로서 이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우리 이기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옮겼을 때 종전의 등기 사항은 이제 옮겨왔으니까 정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제 한 두 가지인데 지방법원장은 그 착오나 유료된 등기 사항이 상합등기 규칙에 또는 민법상 규칙에 따라서 이기를 한 경우 있겠죠. 그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허가했다 이런 이제 완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따라서 이때 지방법원장이 그 경정 허가를 받는 등기관은 등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 때는 스스로 직권 경정서를 작성해서 또 만들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사항에 일단 등기소장은 지방법원장의 포괄적 인가를 받아서 처리된 등기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예외적으로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거기 그 매월 다음 달까지 지방에 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여기 얘기들을 선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와 관련돼서 20페이지에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좀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그 나왔던 것들을 전자 신청을 하는 당사자가 온라인에 따른 사용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그때는 우리가 사용자 등록하지 않고 설립 등기를 또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인한 사용자 등록을 할 때, 그럴 때 인감 카드하고 두 개 다, 이게 엔드가 아니죠. 두 개 다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자 신청했을 때는 우리가 인감 카드를 발급하지 말고 전자 증명서를 발급하라. 이것만 가지고도 인감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대면 얼굴을 보고서 확인을 하라는 것이고요. 특히 그 첨부정보 중에서 우리가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라든지 잔고 증명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식회사에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설립할 때 자본금 5천만 원 가지고 갈 때 그때 5천만 원이라는 돈에 대한 그 현금이라면 그것을 그 대표이사와 연결될 수 있는 은행의 통장을 하나 개설합니다. 개설해서 그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넣어놓는 것이죠. 따라서 거기에 그 정리 문제 첨부 정보 중에서 그 주금 납입 이렇게 5천원을 내게 되면요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라든지 잔고 증명에 대한 해당 사항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첨부 정보 중에서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라든지 잔고 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신청인이 금융기관이니까 그 수시한 정보를 송시인을 하는 방식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아까 봤듯이 그 설립 등기나 그 대표자 변경은 아직은
설립이 안 되고 아직은 대표자가 좀 기간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등기되면 신청 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우리가 등기가 되면은 전자증명서를 보내라.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했듯이 뭐죠? 설립 등기나 그 변경 등기는 아직 등기 신청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 기록에 등기되지 않은 사람이 등기 신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때도 공인인증서하고 상여 등록번호를 갖다가 내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인감증명제도인데요. 요 인감증명제도는 사실 요건 좀 나름대로 내용이 있고요. 매년 또 나오는 문제니까 여기 있는 정도를 정리하시면 충분한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상업등기법에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조에 보시면요. 상업등기법상 인감증명, 즉 등기 신청서에 기목 날이라는 사람은 미리 인감증명서를 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설립등기 같은 거 할 때는요. 아직 인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설립등기가 다 마친 다음에 보통 마치고 다음날에 요 인감에 대해서 신규 제출을 또 신청서를 내는 것이죠. 일단 조문은 적어도 등기 신청서에 날이한 사람, 즉 대표이사 상급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때 인감은 이제 법인 인감을 합니다. 법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인감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금융권에 있는 통장의 카드 그런 카드가 아니고 법인용으로 쓰는 아까처럼 법인용으로 쓰게 되는 그 인감 카드를 따로 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나중에 변경될 때도 주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대리인에게 신청할 때도 위임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렇게 그 인감 제출에 대한 즉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가 로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때 뭐가 있냐면 이제 각종 관공서의 촉탁 등기라든지 또 우리가 본점 지점의 공통되긴 등기사항에 대해서 등기사항을 본점과 지점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때 지점에 관한 등기소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호 가등기 또 본점 이점에 관한 가등기라든지 또 운전차라든지 법전 대리 같은 것들 또 이런 그 해산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다만 이제 거기 보시면 하나의 쟁점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경우 주로 설립 최초의 등기랑 해당하는 설립에 관한 등기라든지 또 본점을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그때 본점 이용 관련했을 때도 A 지역에서는 그 상호 쓰고 있었는데 B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그 B 지역의 상호하고 서로 도착됐을 때 이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점 이전 등에 관해서 상호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물론자 등기, 또 법정 대리인 등기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합병으로 인해서 해산 등기라는 거 했을 때, 즉 한마디로 촉탁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관공서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인감증명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또 인감에는요 반드시 회사의 상호라든지 제출자의 자격이 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인감 신고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인감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보고 이제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 보시면 이제 정리한 것들이 하나 있는데 인감도 마찬가지로 전환하면서 마찬가지로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는 사람, 즉 대표사죠. 그런 정도의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저 대표이사, 뭐 지배인, 또 채무자예산법상 파산관제인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전사정보 조직에 의한 인감증명 사무의 취급은 현재는 그 관할이 현재 없죠. 그래서 모든 등기소에서 타관할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립 등기가 나왔더라도 나중에 인감 신고 같은 거 할 때는 관할이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일단 사용자 등록 아까 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론 그 사망의 규칙 68조에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낼 때는 우리가 개인 인감 증명서하고 인감 도장 찍고 주소 증명서 가지고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온라인으로 사용자 등록을 봤을 때 그 전자문서를 설립을 위해서 할 때 그때는 아직 설립을 위한 등기는 아직 법인의 대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감 카드가 발급이 안 됩니다. 그죠? 이때 그것도 이 경우에는 그 인감 증명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증명서 발급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감 증명서엔 또 다시 이제 16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각 호에 있는 사람만이 인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25조에 따라서 우리가 인감을 등기소에 낸 사람을 말합니다. 또 지배인이라든지 채무자산법상의 관리인 등이 되겠고요. 자, 인감증명서는 이제 이렇게 똑같이 설립등기하고 보통 설립등기 한 3일 걸린다. 그러면요, 3일 안에 설립등기란 등기가 됩니다. 되고 보통 하루 다음 날에 인감증명서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인데 이때 법인 인감 카드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거기에 그게입니다. 그래서 법인 인감 카드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러한 그 인감증명서 발급용으로 발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6조에 아까 봤듯이 다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감을 대표로 제출한 사람, 또 거기에 파산 관계인 지배인 들을 수 있고요. 또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발급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내면은 인감 카드를 발급해주거나 해주는 것이고,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14년도 11월 5일자에 인감의 제출과 관리 이용에 관한 그런 이제 우리가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이것도 역시 나올 분야인데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써놨지만 이제 여기서 개정 이유를 써놓은 이유가 요게 이제 요게 최근 3년 동안 바뀐 거를 잘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놨는데 일단은 2013년도 쪽에 바뀐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수수료라든지 수입증지 제도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수입증지 제도가 다 전환되니까 다 폐지했습니다. 지금도 폐지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수수료로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별지 인감 카드를 만들면서 인감 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수수료란하고 납부번호라는 것을 이제 써놓고요. 대신에 이제 수입증지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입증지를 통해서 구입을 하지 않고 전자로 산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당시 이제 작년도 3월달에 나왔던 그 얘기는 일단 이제 이것도 역시 그 당시 그 2014년 2월 17일부터 잘 보세요. 2014년 2월 17일부터 우리가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요 내용은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또 추가받는 거, 나가서 그죠? 그 양식 변경한 것들을 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2014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것은 일단 상업등기법하고 지금 보고 있는 상업등기 규칙이 2014년 10월 2일 날 전부 개정되고요. 그래서 이제 2014년 11월 21일 날부터 요 개정법이 이제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주요 내용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인감 신고를 하거나 또 폐인 신고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의 개인 인감 증명서를 찍게 되는데 그런 개인 인감 증명서 외에 공증인의 공증 서명도 될 수 있게 해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통 인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주식회사를 설립해요. 설립하면 그 설립 등기를 하고요. 설립 등기가 다 완료되면요. 등기 다 완료되면 그때 인감 신고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감 신고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법인 도장 찍고 여기다가 이제 개인 도장 이렇게 찍어서 이때 개인은 이제 보통 위임한 사람의 그 본인의 개인 인감증명서 띄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그때 인감 신고할 때 그때 이때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와도 되고 그 외에 뭐죠? 공증인, 이 공증인의 이것을 공증인 사무소에 있는 공증 서면을 또 첨부할 수도 있게 해놨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기 심사를 할 때 신고인의 신분증의 종류에 외국인 등록증을 또 추가했고요. 그리고 인감 제출자의 우리가 인감카드 비밀번호 열람 신청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규칙이란지 얘기에 따라서 온라인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서 전자문서로서 설립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한 다음에 그죠? 등기소 가서 사용자 등록해서 아마 전자 신청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일단 설립을 하고요. 자, 설립 등기가 다 맞춰진다면은 그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그걸로 다시 또 인감 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바뀐 것들인데 특히 최근에 그 14년도 11월 21일 날 했던 거 특히 우리가 인감신고서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서면 추가된 거, 또 외국인 등록증을 추가한 문제, 또 법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자증명서 발급받은 후에 인감카드 발급받으라 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민법상 법인도 여기서 똑같이 그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2014년도 11월 5일 얘기입니다. 일단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법인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먼저 당연히 인감이나 법인의 전자증명서 똑같습니다. 인감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법인의 대표자이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법인의 대표자고 합자조합의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 대리권을 갖는 자가 대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직무대행자로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선임한 사람, 또 외국 회사나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한 분사무소의 그 대한민국의 대표자, 잘 치고 대한민국의 대표자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상호 등기 기록상의 상호 사용자, 문력 등기 기록상의 문력자, 또 법정 대리인 기록의 법정 대리인, 또 지배인 상호 기록의 영업주들이 또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채무자 회생 법상의 관리인이라든지 파산 관제인이 할 수 있고요. 또 나가서 6번에 그 회사 등기가 5가지 있었고요. 합자 조합 등기가 있었고요. 또 지배인의 등기, 또 특수법인의 대리인 등기 같은 것들도 다 이런 대리인이라든지 지배인도 전자증명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 보시고 그럼 법인의 대표자가 2명 이상일 때 어떻습니까에 대해서는 일단 그 각자 대표일 때는요, 그 대표자 중에 한 명만 인감을 내면 되고요. 그 공동 대표일 때는 이제 그 공동으로 행사할 때 관련돼서 인감을 내야 되고, 그 인감의 당연히 모양은 달라야겠죠, 둘 다. 자, 인감 제출의 방법은 이제 일단 그 인감 설립 등기 같은 거 했을 때 나중에 인감 제출과 인감의 변경을 이제 우리가 신고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감 제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인감 신고서 작성해서
관할 등기소에다가 그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때 그 인감 신고서 할 때 인감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대지 별도의 그 인감 대지라는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인감의 규격이 또 있고요. 규격이 뭐 보통 이제 가로 세로 1cm 정도 안에 들어가야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인감 신고 또 나중에 바뀌었을 때 개인 신고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가 개인일 때는 이제 당연히 그 개인의 인감증명서 도장을 찍어서 보통 인감증명서를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과거에 등기소에 제출한 과거의 종전에 법인인감을 날인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다만 이제 신고소에 본인이 기명날인하고 사망했다는 공증인의 인정 설명을 냈을 때는 또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가 법인이 될 수 있죠. 법인 자체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때는 그 법인이 등기소에 대한 그 상업등기 등기소에 그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을 떼겠죠.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감 증명 제도가 있는 국가의 국민이 신고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본국에 신고한 인감,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의 인감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국이고요. 다만 이제 인감 증명서가 없는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신고할 때는 인감 증명은 이제 이때는 인감 도장을 찍을 수 없으니까 아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때는 서명을 하고 서명이 본인 거다라는 취지의 관공서의 증명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배인과 대리인의 인감 신고에 대해서는 영업주나 법인 대표자들이 우리가 그런 지배인이 맞다, 또 대리인이 맞다라는 그런 보증 서면을 내야 됩니다. 이때 보증 서면은 개인의 등기부일 경우에는 영업주가 될 것이고요. 회사는 법인의 대표자가 인감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 지배인이다라는 그런 보증서가 필요한 겁니다. 자, 6번에 채무자회생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인, 대리, 파산관제인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똑같은데 이때 얘는 대표자가 한마디로 지배인 또는 대리인이 곧 관리인의 대리로서 그저 대표권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러한 대리권자는 종전의 영업주라든지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해서 하는 관리인을 보겠습니다. 인감도 우리가 그 전자증명서로 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인감 제출자의 개인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정해서 내고요. 다만 이제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에 대리권을 갖는 자, 그죠? 그에 해당하는 자의 합자조합 등기 기록이라든지 지배인 등기 안에 있는 지배인에 대한 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인터넷 등기소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 신고서를 그 전자 신청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 그때 전자 서명으로서 공인인증 정보하고 개인 인감 신고서를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번에 회사의 지배인이라든지 특수법인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전자로 인감 신고할 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개인들의 그 정보통신 외에도 보증서라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 보증서에는 대표자의 그 전자증명서를 첨부하겠죠. 이렇게 이제 종이가 아니고 인감 신고나 개인 신고서를 이제 보통 등기 나온 다음에 하게 되는데 보통 등기 나오고 다음 날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인감 대지 옛날에 종이로 만들었던 그 임가 대지를 첨부하지 말라. 것들이 이제 예전부터 있던 조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등기관이 그 인감 신고서 들어오면요. 거기에 기재되는 그 인감 제출자하고 등기부에 있는 등기 사항이 맞냐 안 맞냐 보고 이제 신분증을 가져오라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22페이지입니다. 자,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 나오는데 는 그 이제 폐인 신고서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폐지 신청하는 것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인감 폐인 신고서를 또 할 때는 뭐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폐인 신고한 다음에 발급받은 인감 카드를 반납을 하면 됩니다. 또 마번에 이제 또 인감 제출자가 이제 주로 대표자 아닙니까? 대표자의 성명, 주소 같은 거 주민번호인데 이런 그 대표자인 인감 제출자의 사항이 예컨대 개명을 했다든지 이렇게 그것이 그 변경됐을 때 그 종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변경 등기라든지 경정 등기 할 때는 그때는 그 사실은 법인 인감은 또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대표 주소가 바뀌었을 때 또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인감을 신고하거나 또 개인하거나 또 폐지 신청할 때에는 우리가 인감증명법상의 그 자기 개인 인감들에 대한 신고에 날인하고 위임장을 첨부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인감증명서에 첨부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 인감이죠. 그래서 등기소에 제출해 신고한 인감장서는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감 도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위임장에다가 인감 도장을 찍어줘라. 그런 얘기고요. 또 자격자 대리인이 인감 제출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청할 때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요. 다만 잘 봐서 보세요. 자격자 대리인이 그 인감 제출 등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법무사가 이제 전자로 신청을 합니다. 그럴 때 자격자 대리인의 공인증서,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것들을 이제 보내고 위임장에 해당하는 그런 위임장에 대한 것들은 당사자가 공인증서 또는 전자증명서를 보낼 때 같이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에 인감신고서나 폐인신고서도 별도의 양식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우리가 규칙 37조에 등기신청서 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등기신청서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 위임장에 대한 전원의 지명서면이 있었고요. 또 개인 같은 경우 또 양도 같은 증서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대리권 지명서면이라든지 양도 계약서라든지 그런 지명서에 찍힌 인감을 제출된 법인 인감과 똑같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대조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등기관은 이제 인감 도장의 인장이 마모가 되거나 훼손됐을 때도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개인 요구를 해야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러한 서면이 인감이 선명하지 않았을 때는 동일성 유무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 서면에 다시 인감서를 찍어봐라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또 인감증명에 대한 문제를 봤는데 일단 인감증명은 나중에 이렇게 발급 신청을 또 우리가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에 이러한 발급 신청할 때는 그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을 우리가 그 비밀번호를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감카드와 비밀번호 또는 그 전자증명서란 거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서 본인과 대리인이다라는 증명이 없다면 당연히 없이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또 발급관이 있는 거 보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예요. 인감카드하고 비밀번호
그 전자증명서하고 비밀번호를 가졌다. 그럼 내가 우리 회사인데 전자증명서랑 인감카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그 위임장이 없어도 인감증명서를 세 통을 띌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얘가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3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4번에 인감증명서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이라든지 자동차 매도용으로 쓸 수 있는데 예컨대 매도용이란 말은 그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 그 부동산이나 그 자동차를 사는 사람, 이 매수인이 누군지 주민번호, 주소 같은 것들을 기재하라라는 것들이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나가서 그 부동산 매도용이라든지 차량 매도용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받을 때도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 등기소에 그 입력을 한 다음에 그 입력 확인 번호하고 우리가 그 입력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서 매수 정보에 포함된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하도록 이렇게 크로스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